네 번째 작가입니다. 자, 리처드 세라라는 설치미술 작가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영문학 박사 출신인데 나중에 예일대 회화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젊은 시절에는 제철소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뤘던 그 철강 이런 거에 현재까지도 작업하는 데 많은 재료의 모티브,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보죠. 작품을 할 때 스케일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공간에 관람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상자와 작품의 상호작용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미술 사조를 분류를 하면 미니멀리즘에 가깝죠. 그리고 과정을 중시하는 프로세스 아트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감상자의 경험 자체가 예술이라고 보는 그런 거죠. 이런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작가들의 출신을 보면요, 유대인이 좀 많거든요. 대표적인 유대인 작가라고 소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분의 어머니가 러시아계 유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과도하게 철학의 심도가 높은 그런 스타일의 작품을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본래 음악가가 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유년 시절에는 1986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서 그때부터 주목받기 시작했죠. 근데 이분의 조각은 음악, 시 등의 문학에서 많은 그 모티브를 얻는다고 합니다. 자, 작품 볼게요. 투 리프트라고 해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 중력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육중한 철판은 재료의 물리적 특성, 이런 중력을 느끼게끔 하는 이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무중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 있다, 이런 걸 뭐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텐트로 쓰면 실용적이겠다. 비 오는 날 비닐만 올리면 텐트로 쓰면 참 좋겠다, 혹은 강아지 집으로 써도 되게 아늑한 공간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니멀리즘 자체죠. 강철 정사각형 판때기 4개를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근데 고정을 할 때 볼트 너트는 쓰지 않았다고 해요. 자, 1톤의 기둥이라는 제목인데 이 작품이 레오 카스텔리 갤러리에서 처음 전시되면서 비평가들한테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1969년도죠. 근데 이 작품 역시 중력을 사용해서 형태의 꾸준함과 영속성을 뭐 느끼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작품들 특징이 칼럼들 보면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감상자의 자유에 맡겨서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비평글 이런 거를 100%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봐요, 저는. 네. 난해한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러한 작품일수록 명쾌한 비평이 별로 없습니다. 네, 알쏭달쏭한 말을 되게 많이 쓰죠. 근데 그런 작품이고, 자, 이 작품은 엄청 논란이 됐던 작품입니다. 1981년도에 공공 프로젝트로 제작한 작품이에요. 뉴욕시의 페더럴 플라자 앞에 설치됐던 작품입니다. 달랑 길쭉한 거대한 강철 판때기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뉴욕 시민들이 흉물이라고 반대를 했대요. 철거하라. 그래서 되게 욕을 먹으니까 결국에 4년 후에 철거를 했거든요. 지금과 같은 평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같으면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도 이 스타일을 보고 현대미술의 걸작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역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란 평가, 이런 논란이 있는 그 평가가 좀 엇갈리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유명합니다. 대표작 중에 하나예요. 2005년도 작품인데 스페인 북부의 구게나임 미술관에 설치된 작품입니다. 메럴 오브 타임이라는 시간의 문제이라는 작품인데 관람자가 직접 걸어보도록 경험을 하도록 설계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몰입감과 상호적인 경험을 선사한다고 이렇게 소개가 돼요. 이 시간의 문제라는 이 작품은 방문자가 이 속으로 걸어갔을 때 예기치 않게 변하는 그런 형상 때문에 잊을 수 없는 현기증, 공간이 움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보는 사람에게 영원함과 사색하는 느낌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널리 찬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현기증이 나는 공간이란 느낌을 전혀 못 받았고, 그 다음에 사색하는 그런 느낌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를 그 다른 작품들 다 보고 들어갔는데, 들어간 다음에 괜히 들어왔다, 굳이 걸을 필요 없는데, 안 그래도 다리 아픈데 여기까지 왜 걸어대지 하면서 후회를 했던 그런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라는, 지금 시간 없는데 굳이 여기를 걸어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강철 미로 판때기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데이비드 호크니라는 현대미술의 거장이죠.
현존하는 화가 중에 대중들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는 화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 브래드 포트 출신이고 화가이면서 파나 무대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사진작가이기도 한데 예술 사진작가로 꽤 성공을 했던 화가예요. 순수 미술로 다시 돌아와서 작업을 했던 그런 분이고 2차 세계대전 때 병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양심적 거부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말을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분의 아버지 역시 이전에 병역을 거부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근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영국의 최고의 미술 명문 학교 로얄 칼리지 오브 아트 RCA라고 하거든요. 이 최고의 권위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당시 작품만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기말고사가 에세이를 작성하는 거래요. 이분은 작품으로만 평가받고 싶어서 그걸 거부하고 더 디플로마라는 풍자 목적의 스케치 사본을 50장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냈는데 졸업 거부당한 거예요. 근데 이후에 호크니 영향력이 높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규정을 바꿔가면서 호크니에게 졸업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1위로 평가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작품들을 보면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그런 작품이 수영장 시리즈 작품이죠. 이분의 배경을 보면 물과 관련된 이 모티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술 사조를 분류할 때 저는 이미 그 시대가 지나서 팝아트로 불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보통 팝아트로 많이 분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고정된 사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이 가장 유명합니다. 1972년도 작품인데 2018년도 크리스티 경매에서 9천만 달러 당시 거래 기록을 썼거든요. 그 당시로는 현존 작가 최고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록이 이후에 제프 쿤스에 의해서 깨졌죠. 최고의 경매가를 항상 기록하는 그런 작가 중에 한 분이죠. 아티스트의 초상이란 작품 혹은 수영장의 두 남자 두 인물이란 작품인데 그 데이비드 호크니와 결별했던 그 애인을 그린 거라고 많이 이제 보죠. 데이비드 호크니 하면 특유의 수영장과 파스텔 톤의 이런 색감이 그의 입자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이런 주제를 그린 이유가 있죠. 이분이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게이입니다. 동성연애자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수영장 시리즈 작품 중 하나입니다. 비거 스플래시. 다이빙 한 뒤에 풍덩거리는 그 순간을 그린 일러스트 스타일의 아주 디자인적인 작품이죠. 1971년도면 조금 젊은 시절의 작품이죠. 이분은 약간 대중적인 이미지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이분의 지인 중에 클라크라는 패션 디자이너 이 남자가 있거든요. 이분의 부인과 키우는 고양이 퍼시를 모델로 그린 작품입니다. 뭔가 일상적인 친숙한 분위기를 그만의 독특한 포근한 색감으로 잘 연출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비드 호크니였고요.